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로 산재가 승인되셨고 이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으신 분들이 신고도 하고 징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정작 나에게는 얻는 게 없다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많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아마 이 영상이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건 근로자분은 업무가 변경이 되고 업무가 좀 과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도 있었고요. 근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았고 오히려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이러면서 이분의 노력이나 업무 성과 이런 것들을 다 폄하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고, 이걸로 인해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사건을 좀 진행을 했었고 승인이 됐고, 이후에 저희 사무실에 정정훈 변호사님이 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서 좀 진행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보니까 주요 생산 공정을 지방으로 옮겼습니다. 경기도에 있다가 이 당사자분이 하시던 일도 지방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하시던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업무를 변경을 하시게 됐고 새로운 업무를 배우셨어요. 혼자서 독학도 많이 하셨고 영상이나 이런 것들 찾아보고 CD나 교육자료 직접 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 성과를 많이 내셨어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이분의 새로운 업무 이런 것들에 많이 좀 의존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시면서 힘드셨던 것 같고,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봐라, 노동조합에 좀 도움을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재는 승인이 됐습니다. 결정 통지서 보면은 적응장애로 최초 요양 이렇게 해서 승인이 됐죠. 그래서 꽤 길게 요양을 하셨던 것 같고 회사의 병가 휴직 이렇게 내시고 나서 그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나 이런 것들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장애가 인정되는 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장애도 한번 신청을 했는데 14급으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을 한 것이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위자료로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로부터.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자료라는 게 제가 이렇게 판결 사례들을 보면은 막 뉴스에 나온 것처럼 몇억, 몇천만원 이렇게 인정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들도 찾아보면은 3천만원 이상씩 인정된 거는 정말 손에 꼽고요. 대부분은 1,000만원 내외로 위자료나 손해배상금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2자분 같은 경우는 산재가 승인이 됐지만 받지 못한 치료비가 있거든요. 비급여나 이런 것들, 그리고 위자료 이런 것들을 손해배상금으로 산정을 해서 청구를 했고, 그 결과 회사에 700만원 지급해라 라고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안을 보고 어느 정도 회사에 책임이 있다라고 판사님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가는 것보다는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자 라고 했고, 양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습니다. 산재가 승인됐을 때는 치료 기간 동안 임금을 못 받지만 산재로부터 받죠. 70%를.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에 대한 손해가 인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70%의 임금을 받았으니까 나머지 30%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 질병 같은 경우는 100% 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70% 이상 인정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위자료에 대한 청구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괴롭힘 신고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는가 말씀을 드리면은 구체적인 녹취나 이런 것들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동료분들이 진술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괴롭힘 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 동료 진술서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조사자들이 객관적인 녹취나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서 불인정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볼까도 고민을 했지만은 객관적인 기록보다는 진술서 중심이기 때문에 산재로 가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했고, 무조건 괴롭힘 신고도 하고 산재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괴롭힘으로 인정될 자료가 많이 있다 그러면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 사건처럼 객관적인 기록은 없다, 자료는 없다,
증거는 없다 라는 상황이라면 굳이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괴롭힘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비중이 더 높을 거예요. 노동청이나 회사 조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신고는 생략하시고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위자료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엄청 크지는 않다 말씀을 드렸죠. 이 사건도 한 1,000만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700만 원이 인정이 됐고요. 제가 이제 상담하다가 보니까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곳에서는 3,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왜 노무사님 변호사님은 이렇게 금액을 작게 말씀을 하시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3,000만 원은 아마 과장된 거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크게 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은 해고가 돼서 일정 기간 동안 임금에 대한 손실이 크게 발생을 했거나 아니면은 괴롭힘뿐만 아니라 뭐 형사사건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뭔가 중대한 범죄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 위자료가 좀 더 크게 확정이 됩니다. 괴롭힘만 발생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3,00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서는 아마 그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일부분만 인정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사건의 이제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위자료를 좀 잘 책정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소송비용 청구나 이런 데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 사건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도한 금액을 받아주겠다 라고 제시하는 것은 조금 신뢰를 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추억급여랑 장애급여로 한 3,500만 원 정도의 산재보상금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손해배상금으로 700만 원, 총 4,20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사건을 이제 괴롭힘 신고부터 시작을 했다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건이 다 똑같게 설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괴롭힘 신고는 생략하고 진행하는 경우, 아니면 괴롭힘 신고도 진행을 하는 경우 이렇게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거대로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